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정통발효식품문화연구원 원장 한상면님을 모시고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장기환 박사님도 오늘 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발효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은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발효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발효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의 전통 발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발효 음식 중에서 김치, 뭐 간장, 뭐 이렇게 또 뭐 있어요. 냄새 나는 거 전국장. 뭐 몇 개밖에 몰라요. 자, 발효 그러면 뭐가 발효를 시키겠어요? 어떤 것을 발효라 그럴까 하는 거. 뭐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서 담궈놨다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변해요? 무엇을 인해서? 뭘로 인해서일까요? 세균? 세균? 균사체? 그러니까 균 뭐가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어. 저 과학자가 아니라서. 앞으로 쭉 얘기할 것에 대한 것을 서로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가 막 이렇게 창궐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균들과 바이러스와 뭔 차이가 있을까? 바이러스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작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거 이제 한번 쭉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중요한 문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66%래요. 요새 최근에 밝혀진 게. 그러니까 외국,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약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근데 한국이 유난히 적어요. 뭐 대비를 잘했다, 뭐 방역이 어쩌다, 마스크를 쓰고 뭐 거리 두기를 했다라고 했지만 요번에 서울대병원에서 한번 전체를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에 거의 66%의 국민이 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구나. 그게 무슨 원인이 있을까? 한국 사람 뭔 내용이 있을까? 그렇죠. 이랬거든요. 궁금해요. 저는 강의의 내용을 항상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로 해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는데 전통 발효식품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제 대대로 우리가 이제 해왔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독특한 세균, 이 박테리아 세계가 있어요. 어디요? 이 세균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박테리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박테리아를 가지고 보면 이 한 공간에 한 3천여 종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 박테리아 속에 살고 있네. 많은 부분이 최저로 있는 종류가 한 1,600종. 그러니까 많이 있는 데는 3,600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된장 아까 발효식품이라 그랬죠? 된장. 근데 된장이 발효식품인데 된장이 잘 되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청구장 잘 먹잖아요. 먹기는 왔는데 어디 잘 되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된장 유명한 데가 전북 전남 전북 전남이 그쪽 그쪽에? 전북 전남. 맛있어. 몰랐었어요. 콩을 발효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콩의 원산지가 한국인 거 알아요? 알아요. 전 세계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콩이. 팝콘이 뭐예요? 옥수수 아니에요? 옥수수죠. 팡 튀긴 콩, 옥수수. 콩. 그렇죠. 그러니까 콩이 유럽 사람들 모르고 있었을 때 그렇죠. 이제 아메리카에서 팝콘 넘어갔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외국에 무슨 콩 이렇게 하지만 한국 콩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 콩을 생각 안 하고 수입콩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자 변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콩에 대한 건강식품인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영토 재단하고 저 연해주에다가 우리 유기농 콩을 다 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도 저기 500만 평 그 농사 짓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연해주야말로 저희가 발효식품을 생각하는 사람은 꿈의 동네예요. 모든 데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발효를 얘기할 때 발효되는 것을 이제 우리 식품을 가지고 발효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발효와 부패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죠. 어떤 응. 그럼 자세히 근데 얘기해 주세요. 미생물에 의해서는 미생물이 살고 죽는 그 삶의 과정이 있는데 사람이 볼 때 해로우면 부패, 아, 해로우면 아. 사람이 먹어서 이로우면 발효예요. 과정은 똑같아. 근데 부패 과정이 되면 뭐 이제 그 암모니아나 그렇죠. 뭐나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요. 자, 근데 묘한 게 있어요. 홍어 먹어봤어요? 아니요, 냄새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죠. 안 먹어봤어요. 근데 홍어가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이에요? 근데 냄새 나고 뭐 하는 거는 부패한 거거든요. 그러면 썩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종의 썩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냄새 나는 거야? 이 자연은 썩어야 순환이 돼요. 모든 게. 그렇죠.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썩지 않으면 지금 썩지 않으면 플라스틱 같이 안 썩으면 문제가 생기네. 오히려. 그러니까 플라스틱 순환이 안 되니까. 플라스틱도 이제 분해가 될 건데요. 예.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데 유리병도 만년을 보거든요. 예. 분해되는 그 내용이. 아. 그러니까 철은 금방 되잖아요. 이것이 모든 박테리아가 먹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 있는 그 내용 속에서도 그걸 박테리아를 보고 미생물 이런단 말이에요. 미생물인데 바이러스는 미생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생물이 아니야. 아, 생물. 미생물은 미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건데 바이러스는 더 큰 광학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생하는 거야. 아, 누구한테 붙어서? 남의 세포에. 근데 이제 이 미생물들은 이 박테리아 세균들은 자기 혼자를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미생물이 뭔가를 먹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좀 기분 나쁜 말로는 부패. 그리고 그러니까. 먹을만 하면 삭힌다. 아니 그런데 이 부패균하고 예. 발효균하고 네. 동일균에서도 발효와 부패가 되는 건지 애당시 네. 균이 틀린 건지. 네, 그 미생물의 세계가요. 예. 지금 이제 미생물 학자들이 약 100만 종 있을 거라고 봐요. 종류가. 그러니까 100만 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10,000종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한 아, 거예요. 제가 안 발견한 것도 많아요. 99만 개를 못 발견. 근데 왜 그러냐면 10,000개는 발견을 했는데 우리한테 이로운 것만 자꾸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달라져요. 근데 저런 변화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저건 뭔가 어떤 미생물이 변화를 시키고 있다. 그게 이제 발효든 부패든 그 내용이에요. 아, 그에 따라서 이제.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어서 이로우면 발효, 나쁘면 부패. 그러니까 어느 한 형태를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이제 생물학이 더 큰 거죠. 배설을 해놓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단백질이다, 또는 지방이다, 뭐 탄수화물이다. 이걸 먹고 배설을 하면서 나타나죠. 그게 발효된 것은 뭐냐면 미생물이 먹고 싼 거니까 나노화가 되는 거예요. 나노화는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잘 돼요. 발효물이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이미 더 작아진 그러니까 거예요. 작아지니까. 작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미터, 센티미터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마이크로미터 시대가 있어요. 그 사이즈가 100만 분의 이 머리카락을 100만 분의 1 정도로 이제 쪼갠다 이런 거 있고 나노가 있어요. 또 나노는 그걸 또 더 요즘은 나노식품 엄청 좀 네네. 인기가 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나노시대죠. 나노시대. 식품의 나노는 발효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발효를 발효 해야 음식은 되는 거야. 건강 몸에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뭐냐면 질환이 많고 나이가 많고 그러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소화 흡수가 잘 안 돼. 발효식품을 드시면 나누니까 소화 흡수가 금방 아, 되는 이해됐어요. 금방 되고 네. 맞아요. 말하자면 그 사탕수수를 가지고 막 씹어 먹으면 달아. 이제 말하자면요. 그거는 천연당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설탕은 걸러서 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흡수가 돼. 그러니까 당이 빨리 흡수가 되면 당뇨병에 빨리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가 된 것도 좀 종류가 달라야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아까 콩된장 발효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전북 전남 얘기했잖아요. 햇볕이 좋아요. 햇볕도 좋은데 같은 한국인데 저기 동해안 쪽은 된장이 잘 안 돼요. 저는 맛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처음 알았죠. 지역에 따라서 된장이 이거 몰랐었어요. 잘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아, 다른 거 뭐 과일, 야채 뭐 이런 거 다 지역에 따라서 나는데 근데 된장은 지역에 따라서는 처음 이제 들었어요. 환경이 자, 제주도에서는 완전 발효 된장이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거기 환경이 안. 그래서 그 왜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장이라 그래요. 막장. 근데 막장 이름이 좀 그러니까 쌈장으로 바뀌었어요. 아, 쌈장? 그 또 쌈장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양념 쌈장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강원도 높은 고지대에서 된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저 강릉에 막장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서해안 쪽에 가까운 영서 지역에서의 된장하고 이 바닷가 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으로 가면 어떨까요? 일본은 맛없지 않을까? 일본은 아예 안 될까? 된장 자체가 잘 안 돼요. 전부가 막장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청국장 아까 얘기했죠? 청국장 냄새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냄새 많이 나는 것도 그 발효 미생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에. 근데 그걸 없앤 청국장이 있어요. 냄새 나는 걸 없앤.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그거를 변이를 한 거예요. 발효 미생물들과 유전자를 변이한 건데 그걸 일본 애들이 개발한 게 나또라 그러는 거예요. 나또. 아, 그럼 거기 또 전국장에 지금 낫또라. 나또하고 전국장하고 그냥 단순하게 냄새만의 차이인가요? 네. 그 성분의 차이도 있나요? 냄새도 냄새고요. 네. 그다음에 발효 미생물에 대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 3,000종 있어 막 이랬잖아요. 일본은 극히 드물어요. 발효 미생물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된장들을 보면 한 1,500종의 발효 미생물로 이루어진 된장들. 그러면 등급을 1,500번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일본 나또 같은 경우는 1,500-1번이에요. 근데 미생물 학자의 70-80%가 전부 일본에 있습니다. 그쪽 그래서 사람들이니까. 학계에서 된장의 대표를 저 유전자 변이한 나또를 갖다 놨어요. 근데 한국 아줌마들은 그 나또가 좋다고 열심히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전국장 있잖아요. 된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전혀 이 두 개 뭐라 해야 되나 식품들이 따로따로만 뭐 과정이 따로따로 만드는 발효가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방법이. 그럼 메주가 있잖아요. 이게 메주. 네, 메주. 메주에서 된장 만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국장 그냥 단순한 국으로? 네. 콩으로 발효시키는 그러니까 청국장은 담보장이라 그러도 되고 이게 담가서 놓은 담보장 또는 뜸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뜸 들인다. 뜸 들인다. 담보한다, 뜸 들인다 이거고 청국장 얘기는 만주에서 청나라 사람들이 갈아가지고 갖고 다녔기 때문에 청국장이라고 해요. 그러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시용품이라는 그러니까. 전쟁용품. 전쟁할 때 청국장은, 먹는. 국민들이 들고 다니기 쉽게끔 이게 말랐잖아요. 예. 청국장 가루를 냈으니까. 근데 딱 넣고 물만 넣으면 조금 있으면 발효 미생물이 부글부글 또 해져요. 바로. 근데 미생물학자들이 놀란 게 뭐가 있냐면 모든 미생물은 끓는 100도에서 몇 번만 끓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된장하고 이 청국장은 끓는 데서 30분 끓었는데 조금 놔두니까 미생물이 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 미생물이 콩에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식품이거든요. 근데 콩 좋다고 콩밥만 먹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들어가면 대장에서는 전부 부패균이 생겨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미생물이 있으면 모든 식물을 발효 내지는 부패를 시키게 돼 있어요. 다 없애야 되는 거야. 새로 흙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순환계에서 네, 일어나는 네. 현상이니까. 그래서 예, 예. 발효든 부패든 생기지 않으면 지구는 멍드는 쓰레기 유리독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이 발효균 중에 부패균이라지만 폐유 기름, 시커먼 모르겠어요. 기름 있죠? 그걸 먹고 물로 만드는 균도 있어요. 진짜로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기 이 태아 사태가 났다고 하면 그 균을 뿌리면은 그렇죠, 물이 그렇죠. 되겠네. 네네네. 그 폐수 처리장, 네. 폐유 처리장에서 네. 그걸 놓으면 폐유 처리장이 수영장이 되는 거야. 오, 저런 어. 것도 있네요. 좀 시간은 걸려요, 그래도. 네, 근데 균을 잘 이해해야 되겠네 우리가. 그러니까 균은 별로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네요. 아니, 균이 그렇죠. 좋은 게 다 좋지. 어. 우리가 자. 만약에 무균실에 살면 죽죠. 그렇죠, 사람이. 우리 균과 딱 함께 하나 살아야지. 그거 얘기할게요. 우리 몸이 세포가 몇 조 정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 하나 세포 하나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포 하나가. 근데 이게 세포가 미생물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제 했으니까 그런데 60조라 그래요. 60조. 와. 그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60조가 있는데 저는 안 세봤잖아 서로요. 근데 한 100조 그래도 되는데 왜 60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0조라 그러는데 우리 세포, 내 몸이 사는 데 있어서 나랑 붙어서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평생. 평생이 그냥 사람- 평생은 없어요. 그냥 사람이 한번 살고 죽으면 끝이듯이 안에 세포도 그렇죠. 자꾸 계속 하죠. 생성됐다가 죽고 또 생성됐다가 미생물도 죽고. 생성돼서 예, 예. 죽고 예, 예. 왜냐하면 5초 사는 것도 있고 5년 사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세포도 그냥 20일 만에 다 거의 다 갈아지지만 이제 모발 세포는 25년 그렇죠. 만에 가고 뭐 이 천연두를 이겨냈던 그 항체의 균은 요 뼛속에서 50년, 60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의 세계,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저 우주 구경하는 것만큼 재밌어요. 근데 천조라 그래. 어떤 사람은 학자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미생물들과 합성과 다 이 대장균이라 그러잖아요. 안에 보면 대장균서부터 여러 균들이 있는데 이로운 균, 해로운 균, 또 중간 해바라기 균 이렇게 중도라 그래요. 그런 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몸에도 여기도 밖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거나 이 된장을 담궈도 엄마마다 다 달라요 맛이. 그렇죠, 맛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손맛이라 그래요. 손맛. 근데 그 집에 유난히 요 박테리아들이 있고 저 집은 저런 박테리아가 줄을 그래서 이루고 맛이 이게 다 다른 다른 거구나. 거예요. 아. 그래서 발효 식품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와 부패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 모든 발효되는 건 다 시끄러워요. 발효가 된다라고 하는 퍼멘티드 하는 거는 이게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이에요. 퍼멘티드. 그러니까 뭐 먹고 새로운 걸 형성할 때 이제 부글부글 끓는 소리. 항아리에 뭐 발효시킨다 그러면 막 끓는 소리가 들려. 부글부글.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현대 세상도 너무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이게 발효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너무 한 칸 시끄러워요. 지나고 나면 이제 좋은 이제 세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된장으로 가면 중국 된장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중국 된장 못 먹어봤죠. 못 먹어봤죠. 근데 중국에서 좋은 된장은 또 춘장이라고 까만 장을 얘기해요. 아, 저기 그 짜장면 짜장면 만든 거 먹을 때. 그거예요? 그걸 춘장이라 그래요. 네, 춘장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짜장면 거기에는. 그러면 된장에 대한 내용까지를 지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중일 보면 콩이 원산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콩을 갖고 해먹는 방법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자, 그거와 함께 13,000년 전에 한국 소로리에서
이 벼를 재배해서 먹은 내용이 나왔어요. 유적이요. 그러니까 현재 벼를 제일 먼저 재배한 나라가 요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쌀을 가지고 해먹는 방법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뻥튀기도 만들어. 뻥튀기. 뻥튀기, 누룽지, 뭐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떡 종류, 맞아요. 뭐 이제 쌀. 전과 뭐 한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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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최종이 지금 막걸리예요. 발효의 최종이. 막걸리. 그래서 이게 보면 쌀과 콩을 가지고 해먹는 방법 가지가지도 그리고 발효를 시켜 먹는 방법도 한국이 최고고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즉 보면 일본하고 중국이 그 발효 문화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도 김치 있죠. 일본에 있잖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김치? 김치는 한국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건데 이제 각각 나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침치는 있어요. 침지. 침지가 러시아에서 양배추 가지고 담가 먹는 양배추, 거. 그게 맞아요. 침지예요. 비슷한. 그걸 침지가 자기네들 김치로 바뀌었다 이러는데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발음을 그나 기를 못해요. 금치도 못하고 김치도 못해. 그러니까 김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치. 정확히 발음을 발효된 발음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뭔 내용이 있냐면 이 해안가에 공기가 맑고 좋죠. 오존이 있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있죠. 그러면 세균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데. 그 깨끗은 해. 폐는 좋은데 발효균은 적은 거야. 살 수가 없지. 살 수가 없네. 그래서 바닷가 쪽에 맑은 쪽, 더군다나 일본은 태평양 기후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없는 거야. 발효균 자체가 못 살아 자대로. 그러면 일본에서 그러면 아예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네. 다양하다는 거야. 자, 우리보다 많지 이게 뭐냐면 않고, 없는 게 아니라 종류가 적고 적고 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발효균 때문에 좀 독한 게 있어요. 기운이. 이게 뭐냐면 박테리아 미생물 균 사체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생물들의 삶 속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앞에 서쪽을 보면 유라시아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있고 그 생물과 같이 살아가는 10배의 미생물들이 다 하늘로 날라서 제트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요. 근데 한국으로 올 때 대부분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백두대간 안쪽에 다 떨어져요. 그게 다 발효 미생물들이 되고 그 발효 미생물들이 단백질이 전부 이 산에 떨어져서 약초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 미생물 상태가 요 백두대간 안쪽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발견 미생물, 그러니까 한국이 최다 신규 미생물 발견 1위 국가예요. 제일 많이. 근데 그전에는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 이 현미경들이 좀 부족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아직 된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종류를 해야 될지 지금 연구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네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거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조선 삼한 이 얘기 하려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거기에서 최대의 발효 미생물 국가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발효 분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병원균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미생물이 있으면 그 미생물을 먹는 또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균이 있으면 그 균을 먹는 균이 있어. 그래서 중국 대륙 위의 상공에서 생긴 균이 오다가 서해안에서 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변이 그러니까 한국의 감기
독감 바이러스도 한국계 제일 세요. 아, 그렇구나. 변이에서.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매번 접하고 먹고 쓰고 하던 한국 사람들이라 웬만한 병원균은 다 이겨내요. 이겨내. 그래서 코로나도 많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지금 이게 많지 뭐냐면 않잖아요. 김치 아까 얘기했죠. 뭐 새우젓도. 자 그러면 이 새우젓 뭐 이렇게 젓갈류 보면 동해안에 속초 뭐 이렇게 박사님 고향인 강릉 이런 데는 그런 젓갈이 별로 없지. 없어요. 그러면 젓갈 좋은 서해안에 서해안에만 네, 있어요. 남해도 서쪽에 남해만 있어요. 여수, 목포까지. 이게 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봤는데 그거. 젓갈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데는 별로 없어. 그러면 만약에 젓갈 사고 싶으면 서해안 서해안 가야 가야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월미도를 가. 우리도 알았어요. 강화도를 가든지. 이 소금으로 발효한다라고 하는 건 소금으로 염장을 하지만 그 미생물들이 그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토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전부 바로 먹어서 좋아지는 그 내용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의 최대의 보물이 그 3대 보물이 이 미네랄 성분 뭐 저 단백질 성분을 다 낀 이 미생물들이 날라와 가지고 우리 땅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 발효 분자, 발효의 세계. 그러니까 발효 식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요. 예. 뭐든지. 그래서 새우젓이 보통 새우젓이 아니에요. 새우젓을 제대로 발효된 거는 위염, 위궤양, 위암을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짠데 짠 것이 잘못된 거는 천일염이 아닌 그럼. 화학적 간수를 놓고 이 꽃소금을 만든 것 그것만 먹으면 정말 짠 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천일염에는 각종 미네랄이 미네랄이 그러니까. 다 들어. 다른 거죠. 미량 미네랄이 100여 종이 있어요. 근데 미량 요소의 미네랄인데 그 미네랄이 뭐냐면 코엔자임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조효소제라 그래요. 그게 조효소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호르몬 계통을 전부 도와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소금에서 그 미네랄을 자르고 먹으면 짜게는 먹지만 우리 몸에 호르몬 기능이 없죠. 그래서 그거 나쁜 거예요. 진행하고. 그러니까 나트륨만 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간수를 뺀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소금을 이제 천일염 갖다 놓으면 1년은 빼서 나오는 게 첫 소금이에요. 3년 되면 소금값이 2배인 거예요. 그 간수가 빠지면. 좀 줄긴 하지만 나쁜 거는 빠져. 그러니까. 나쁜 거 다 빠져나가는 거고 미네랄만 남는 미네랄만 거고. 좋은 성분만 이게 남는 거죠. 그 소금 자체가 치료제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소금 먹으면 짜게 먹으면 심장이 안 그렇죠, 좋아. 나쁜 거예요. 막 이러죠. 그거만 들었죠. 근데 한국말에 염통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염통 안 들어봤어요. 염통을 이 심장을 염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염통이라고 하는 말 뭐냐면 소금통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네. 소금에 있는 미네랄이 전기 자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싱겁게 먹으면 심장이 약해져요. 그것도 안 좋네요, 안 심지어. 좋지.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짭짤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짭짤하면 음식은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이 맞는 건 싱겁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짭짤한 듯이. 적당하게, 짭짤하게. 짜게 먹는 건 문제가 있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싱겁게 먹으면 염증이 많이 걸려요. 몸에. 싱거운 것도 안 좋네요. 안 그러면. 좋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금에 있는 미네랄, 그 천일염의 미네랄이 없으면 염증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구나. 몸이. 그러니까 이 염증 요소를 내는 발효식품 중에 하나예요. 이 소금이. 그러니까 우리 그 세균들이 우리 땅에 떨어져서 그 세균들이 많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좋은 영양소가 돼서 우리 백두대간의 약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허브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산삼, 인삼만큼의 효능이 있는 건 아직 없어요. 식물 자원 속에서.
근데 제일 좋은 건 산삼이라 그러잖아요. 약초 중에 산삼, 더덕, 도라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근데 백두산에서 난 산삼은 사람들이 잘 안 쳐줘요. 왜요? 그 이상하죠. 그리고 지리산 밑에 제주도산, 일본산, 미국에도 삼이 있어요. 중국에도 삼이 있고 그건 안 쳐줘요. 왜 그럴까요? 발효 미생물이 많이 쌓이는 데가 백두산 쪽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노양산맥 아래로. 그 우리 백두대간. 네, 백두대간의 노양산맥부터 시작해서 지리산 지리산까지. 안에 이 있는? 안쪽에 있는 데가 양질이에요. 세계 최고 양질. 그래서 한국에서 난 삼만 이렇게 삼삼자 있죠? 위에다가 풀초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난 삼, 고려삼은 풀초자가 두 개 딱 뿔이 이제 붙는데 녹용처럼 요 씨를 받아다가 중국에 심고 일본에 심어도 이 삼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그냥 토양 자체가 갖는 네. 어떤 그 토양도 그렇지만 이 발효 미생물이 그러니까 와서 발효, 균들이 양질의 예. 균들이 그래서 이제 요새 수경재배 인삼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지만 수경재배 인삼은 채소로 쳐줘요. 왜냐면 비와 바람을 안 먹었기 때문에. 네, 그 비와 바람의 미생물들을 예.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뭐야 발효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을까요? 발효 과정 간단해요. 네. 먹는다, 싼다. 이제 미생물의 입장에서 미생물은 저걸 먹은 거야. 그러니까 싼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제가 발효의 세계의 최고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약초의 세계가 최고라 그랬죠. 소금도 그 미네랄 성분 함량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천일염의 66%를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발효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처음 단계부터 윗 단계까지 있는데 맨 밑에 단계를 설탕으로 한 당화 발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화 발효가 된다는 게 뭐냐면 세포가 있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당분이 너무 많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양리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화하고 그 다음에 뭐냐 염장 발효라고 아까 얘기했죠. 소금으로 하는 발효들, 젓갈류들 이런 걸로 해서 그 짠 소금으로서 세포를 터뜨려서 이제 발효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산 발효가 있죠. 유산균으로 이제 유산 발효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가 있어요. 발효를 시키는데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예요. 그게 막걸리. 네. 자, 매실 우리도 막 그것도 발효죠. 매실주가 되는 거죠. 이리나님 포도주 좋아해요? 좋아요, 저. 포도주 중에 무슨 포도주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그 레드바인 좋아해서 달콤한 거. 달콤하고 달콤하면서 백포도 쪽 아니면 적포도주 쪽? 정포도주. 정포도주요. 정포도주 지금 좋아요. 얘기한 제목은 레드바인. 청포도주거든요, 중간에. 근데 포도주를 기록상으로, 우리 역사 영토니까 기록상으로 포도주를 제일 먼저 만든 분이 누구예요? 그 프랑스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아니요, 프랑스 포도주가 맛있지 않을까요? 그 유명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마고 신앙에 보면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자, 저기 그러면 기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클레오파트라가 포도주를 먹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목욕할 것 같아요. 목욕까지. 우유로 했죠, 우유. 우유로 했나요? 포도주로도 했어요. 포도주로도요? 예, 포도주로도 했고 우유로도 했고 식초로도 했는데 노아, 성경에 있는 노아 할아버지 아세요? 알아요. 맞아요. 그때 했잖아. 그러니까 네. 기록으로 보면 그게 최초예요. 왜냐면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딴 데 기록이 있어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술의 원조가 노아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고 이게 항아리에다 나눴잖아요. 근데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술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를 가지고는 자연 포도주를 못 만들어요. 농약이나 또는 이제 발효균 자체가 좀 안 맞아서.
근데 이제 포도 처음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효모가 껴요. 그 효모가 뭐예요? 균. 발효하는 엄마란 뜻이에요. 효모네. 효모. 발효 엄마. 예, 예. 발효 엄마. 야, 그건 신경으로 발효균의 엄마들이야. 이제 그 효모균이에요. 그래서 발효시키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발효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 없이 그거 그대로 놓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셨어, 쓰게 됐어, 상했어, 또는 화났어. 이게 뭐냐면 비네거라는 뜻이에요. 비네거가 뭐냐면 빈이 포도주예요. 에거, 앵그리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네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 말에서 비네거의 포도주가 쉬었다. 이게 식초예요. 식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식초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쉬어서 나간 게 식초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고 이렇게 가는데 난 그 서양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무겁고 힘들게 갔는데 어떤 여인이 줬다는 게 예수님 보고 드시라고 준 게 쓴 포도주래. 식초네. 식초. 그게 이제 그때는 식초란 말이 없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식초란 말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포도 식초를.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식초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식초가 된 포도주, 이 포도주가 식초가 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진통작용 있죠.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통을 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이기는 호르몬을 만드는 성분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내용이.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요. 근데 이걸 몇 번 드신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약 올리려고 쓴 포도주를 줬다는 거냐? 그럼 예수님은 왜 그걸 먹었나? 했는데 보니까 그게 치료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발효 세계에서 알코올의 발효가 상단이에요. 근데 그 알코올 발효의 최상단이 식초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발효 그리고 속성 발효 인간 무엇인지 좀 이렇게 발효가 좀 잘 되자 짧게. 이 얘기죠. 뭐냐면 짧게 얘기해. 발효를 할 때는 시끄럽다 그랬잖아요. 아까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균사체가 있으면 이제 3000종의 균사체가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자기 종족의 많은 발효를 시키려고 그래. 미생물을 자기 미생물을 세계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한번 평정이 되면 조용해지고 그걸 숙성이라 그래. 이제 그다음부터. 숙성. 자, 오늘 이제 발효와 부패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죠. 우리가 좀 정확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리즈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된장도 알아봤고 식초도 알아봤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걸 하나씩 그렇죠. 또 이제 알아보는데 네. 오늘 가장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효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발효 최상의 발효 국가예요. 발효. 최상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갖는 환경적 특성 자체가 네. 발효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의 나또 이런 거 좀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1500등 다시예요. 다시. 우리 이제 전국장이 갖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발효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인간의 이로우면은 발효고 네. 해로우면은 부패다. 네. 오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시리즈 할 거잖아요. 네, 시리즈. 그렇죠? 예, 그때 다음에 예. 또 자세히 예. 또 좋은 내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많은 좋은 네. 내용 좀 네. 다음에 만났을 때 네. 제가 미리 질문을 궁금한 준비할게요. 거 많이 준비하세요. 네. 오늘은 원장님께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